직장인 여러분,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지치는 현실이 요즘 세대에 참 많죠. 19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입사했는데 현실적으로 삶의 만족감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오도와 복종만 있고 기성세대와 정오도 있고 스스로 내려놓고 이해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죠? 대학만 들어가면 만사가 끝날 줄 알았잖아요. 취직만 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죠. 이제 다 해결됐죠. 안 그래요. 직장인들 가서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겠어요. 생각해봐요. 나한테 권한은 없고 위에서 시키고 자기가 잘못 시켜놓고 뒤집어 씌우고, 그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이라는 건 원래 힘들어요. 힘들어서 월급 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참 나도 성장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고도 월급 받으면 참 좋은데요. 그런 직장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직장이 변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되는가? 리더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회사 보고 왔다가 상사 보고 떠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들어가 보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리더들이 과거 20년 전, 30년 전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러니 요즘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더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죠. 왜? 자기는 경험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들부터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지금 같은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는요, 우리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놈들이죠. 미안해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밀레니얼 세대는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세대인데요, 그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왜 열심히 일해야 하죠? 부모는 왜 공경해야 되죠? 왜 어르신들 공경해야 돼요? 왜 지하철에서 나이 드신 분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우리 세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야, 요거 당돌하네.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주면요, 알아듣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회사에서 윗사람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거기 적응을 해야죠. 어느 게 더 큰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득 보는 게 있고 또 마음도 다치고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상사와 잘 안 맞다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문제인가, 상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상사와 안 맞아. 이거는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상사하고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 그러면 상사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죠. 상사도 별로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지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인 여러분,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런 헛소리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강연에 나와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분 세 분을 모시고 저하고 4명이 강연을 하고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직장을 뛰쳐나와서 세계적인 이렇게 여행을 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고 현실에서 정말 박차고 나와서 하버드대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 대학생 1000명을 놓고 막 강좌를 하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들의 꿈을 향해서 떠나라. 그래서 제가 다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다 떠나면은 소는 누가 키우냐? 그 당시에 이게 유행하던 얘기였습니다.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어야죠. 그런데 두 발은 현실에 똑바로 딛고 꿈을 꾸어야죠. 꿈꾸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올해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아우 참 좋다. 근데 요즘 뭐 하고 지내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게임하고 놀기만 하고 아니 그게 무슨 꿈이 의미가 있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박차고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꿈을 이루라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준비하십시오. 대부분의 병들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는데 왜 치료를 받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 그러면 기본이 한 6개월 가거든요. 6개월 지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그때까지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못 자고 못 먹고 예를 들면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게 첫 번째. 그 가운데는 먹고 자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훈련들을 하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낫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몇 가지만 도와주면 대부분은 저절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진다든가 조금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병원 가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겁나게 받아. 근데 뭐 잠 잘 자고 잘 먹고 낮에 일하는데 큰 지장 없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이제 그게 깨지게 되면 그래서 막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병원을 가느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화병 있고 잠 못 자고 병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살았잖아요. 요즘은 왜 가느냐? 삶의 질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잠 잘 자니까 훨씬 좋더라.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